검색하고 있었다고? 같이 뭐 하자고? 일하자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기술 배우자고? 요즘 카페 같은 것도 많이 하던데. 네, 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교 때 알고 아니 대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알고 지냈던 여자애는 별로 친하지 않는데 인스타 보니까 카페 차리더라고요. 카페 차려서 천안에서 잘 돼요? 잘 돼. 잘 되고 있는 줄 몰라. 왜냐면 그냥 카페 사진만 있어서 가지고 검색은 안 해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5년 뒤에 6년 뒤에 뭘 하고 있을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길바닥에 노수가 누구예요? 누가 얘기했어? 누구? 여기 이름 보자. 윤준가요? 좋은. 아 그렇구나. 은정이가 얘기했구나. 누구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에 대해서 사람 사는 게 내가 우리 반한테 얘기했지만 사람 사는 게 공부로 정해지진 않거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할 거는요. 오늘 할 거는 넘어가서 오늘은 그거 보겠습니다. 이상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볼 건데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59페이지예요. 59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마지막 단원. 추정 단원이죠. 통계적 추정 단원. 예제 1번 보면 두 개의 주사위 AB를 던져서 AB를 동시에 던져서 두 개의 주사위니까 확률로 따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수는 36까지가 되겠죠. 36까지. 근데 여기에서 두 눈의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여기서 이상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확률 변수가 있죠.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는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우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확률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확률 변수에는 무슨 변수가 있냐면 이산 확률 변수 수가 있고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보자면 연속은 이어진 걸로 생각하면 되고 이산은 따로따로 값을 세는 걸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지금 36개를 던져서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36가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36가지들이 각각의 경우의 수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세워진 건데 예를 들어서 이산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키 있고 몸무게 있고 예를 들면 뭐 속도 이런 게 있겠죠. 키가 예를 들어서 184, 185 예를 들어서 키가 184, 185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184.5 이렇게 더 세세하게 끊어져 있죠. 세세하게 이어져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상확률 변수는 뭐 3개랑 4개 사이의 관계에서 여기 사이에 중간에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경우는 184랑 185 사이에도 무수한 값들이 존재를 하죠. 184.1, 184.2 또는 소수점 두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도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 연속확률 변수고 얘는 이상확률 변수.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 가지수가 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얘가 무슨 확률 변수냐? 이상확률 변수가 된 거죠. 이상한 확률 변수. 주사위 2개 던지니까 이상한 확률 변수 있고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두 눈의 수의 평균이 확률 변수 x. 두 눈의 수의 평균에 대한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 확률 변수 x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p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즉 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x에 대한 값에 대해서 그 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은 x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자, 얘를 우선 뭐에 보는 게 좋나요? 지금 보니까 하나의 방정식처럼 보면 좋죠. 그럼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냐? x-2, x-4가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럼 얘가 p, x가 몇보다 크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즉 이것에 대한 값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면 얘가 결국엔 이 값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거보다는 이걸 아는 게 좋냐? 그냥 x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알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럼 얘의 확률은 뭐를 면하면 두 눈의 수의 평균에 대한 확률 변수가 x인 것을 보아하니 두 눈의 수의 평균이 몇보다 크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야. 주사위를 두 개 던져서 예를 들어서 1하고 3이 나왔어. 그럼 얘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x는 뭐냐면 두 눈의 수의 평균이 있잖아. 그럼 얘 평균이 몇이에요? 2가 있겠죠. 평균이. 자, 예를 들어서 1하고 4를 뽑았어. 그럼 그거에 대한 평균이 몇이야? 2분의 5가 있겠죠. 이해갔어요? 2분의 5.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만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평균이 정말 다양할 텐데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평균이 될 수 있는 값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자는 거죠.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 평균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하고 4를 뽑았어. 1하고 4. 여기 1하고 4. 얘 몇 분의 몇이에요? 평균이? 2분의 5죠. 근데 이 2분의 5라는 값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얘 해당되는 거예요. 또 여기 들어가는 평균이 될 수 있는 값이 뭐 있냐면 예를 들어서 1하고 5를 뽑으면 평균 몇이 돼요? 3되죠. 여기 들어가는 평균이 되고 또 뭐 있어요? 1하고 6. 얘는 2분의 몇이 돼? 7이 되지. 그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외에는 딱 2에 걸치고 4에 걸치고 나머지는 2보다 작고 4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두 눈의 수의 평균이 몇 분의 몇이 되는 경우 2분의 5가 되는 경우 더하기 두 눈의 수의 평균이 몇이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더하기 두 눈의 수의 평균이 몇이 되는 경우 2분의 7이 되는 경우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두 눈의 수의 평균이 2분의 5가 되려면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거 세면 되거든요. 뭐 있어? 그러면 1, 4, 2, 3, 3, 2, 4, 1 몇 가지 있어요? 4개 있죠. 두 눈의 수의 평균이 3이 되려면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돼야 돼. 그래서 2 나누면 3이 되니까 6이 되는 것이 1, 5 있고 2, 4 있고 3, 3 있고 4, 2 있고 5, 1 있지. 몇 가지? 5가지. 두 눈의 수의 합이 두 눈의 수의 평균이 2분의 7이 되려면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 돼야 2 나눴을 때 2분의 7이 되잖아. 그럼 얘는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거 세보면 되죠. 1, 6, 2, 5, 3, 4, 4, 3, 5, 2, 6, 1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4가지, 5가지, 6가지 총 합치면 몇 가지? 15가지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6분의 15가 되어서 1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12분의 5가 된다고 하니까 4번이 되겠죠. 그럼 유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이상 확률 변수가 x가 가는 값이 1, 2, 3, 4고 1, 2, 3, 4고 근데 보니까 유제 1번 자 x가 갖는 값이 1, 2, 3, 4고 그럼 봐봐 px는 x라는 즉 x의 값이 1, 2, 3, 4인데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 4일 때의 확률에 대해서 일반적인 식을 써는 게 뭐냐면 16분의 9-2x예요. 즉 예를 들면 x가 가질 수 있는 것이 1, 2, 3, 4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면 그 x라는 값이 1이 될 확률이 몇이라는 얘기냐면 여기다 1을 넣은 16분의 7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건 좀 여기서 지금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p
절대값 2x-5가 몇일? 1일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절대값이 1이 된다는 것에 대한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x-5가 몇이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또는이니까 더하기해서 p 2x-5가 몇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로 쓸 수 있겠죠. 우리 절대값은 여기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바뀌잖아. 즉 어떤 얘기냐면 2x-5의 절대값이 1이 될 확률은 2x-5가 1 되면 1의 절대값이 1이니까 되는 거고 2x-5의 절대 아니 2x-5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거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 보면 얘를 풀어보면 얘 어떻게 되냐? 이항시켜서 해보면 2x는 6이 되는 경우 더하기 여기는 p 2x가 몇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여기 계산해보면 x가 몇이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더하기 x가 몇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얘 뭐냐면 여기다 3 넣고 얘 뭐냐면 여기다 2 넣으면 되는 거야. 얘 3 넣으면 뭐가 되냐? 3이면 16분의 9 빼기 6이니까 3 더하기 16분의 9 빼기 4니까 5가 되겠죠? 그럼 16분의 몇이냐? 16분의 8이 되겠네. 그럼 이게 2분의 1이 된다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하시고 몇 페이지 볼 거냐면 이제 61페이지. 61페이지 표 기억해야죠. 표. 낯이 있죠? 낯이 이겨야 될 텐데. 확률 분포표라고 하죠. 자, 여기 주제가 이산 확률 변수 분포표. 거기 보니까 61페이지 보니까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 2, 3, 4 여기가 한 개 여기가 A 6분의 1 B 6분의 1 1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균 얘가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서도 뭐다? 평균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얘 명칭이 또 어떤 거를 부르냐? 기대값이라고 하죠. 기대값.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사례를 어떤 상황에 한번 비유를 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이게 뭐냐 눈이 어떤 걸로 생각할까? 뭐 이런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모양. 너무 거지 같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 사면체에 대한 주사위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럼 거기 각 면에 1, 2, 3, 4라고 적혀 있어. 근데 1이 나올 확률이 A인 거고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고 3이 나올 확률이 B인 거고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봐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값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이 기대값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있잖아. 근데 그 값이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얘를 던졌을 때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대값이란. 그 값이 나올 것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얘가 의미하는 값이 뭐냐면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대값이 뭐냐면 그 값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값이에요. 그 값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값.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값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냐? 기대값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의 계산하는 방법은 수식으로 쓰지 않고 설명할게요. 얘 계산 어떻게 해요? 우리 얘 계산 어떻게 했어? 얘랑 얘를 곱한 거 얘랑 얘를 곱한 거
얘랑 얘를 곱한 거, 얘랑 얘를 곱한 걸 어떻게 한다? 더하면 됐었죠. 자, 근데 첫 번째 식 보면, 자, 지금 얘 기대값이 지금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있냐? 3분의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3분의 8을 한번 식으로 써보면 뭐냐면, 얘 둘이 곱한 거 A, 2하고 6분의 1 곱한 거 3분의 1, 3B, 얘 3하고 B 곱한 거 3B, 얘하고 얘 곱한 거 뭐냐면 3분의 2죠. 그게 뭐냐? 3분의 8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A 플러스 3B는 뭐가 되면 알 수 있냐? 얘 더하면 1이니까 1 넘어가면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식 하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식 하나 어디서 찾아야 돼? 그렇죠.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애초에 이 확률 변수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1, 2, 3, 4 전체 경우가 다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확률이 A 6분의 1, B 6분의 1이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을 다 더했을 때 몇이 되는 거? 1이 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 A 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B 플러스 6분의 1 했을 때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확률의 합은 몇이니까? 1이니까. 여기는 A 플러스 B가 몇 분의 몇이 되냐?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식 하나, 이 식 하나가 있어. 그래서 연립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를 빼자. 그럼 몇 B가 되냐면 2B가 되고 여기는 3분의 3이 되어서 1이 되죠. 그러면 2B가 몇이 되냐? 1이 되어서 B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B를 2분의 1 넘겨서 여기다 넘겨주면 A는 몇 분의 몇이 되냐? 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분의 B이기 때문에 6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몇이 되냐?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3번. 유제 3번 보시면 이상확률 변수가 가는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러니까 얘를 한번 표로 써보자. 얘가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했지? 근데 반드시 여기까지 써야 돼. 여기 반드시 뭐 써야 돼? 합계. 합계 써줘야 돼. 근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 확률 이렇게 쓰면.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확률 질량 함수라고 되어 있죠. 이상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식을 나타내는 게 뭐라면 거기 써져 있는 용어인 확률 질량 함수예요.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 얘 반대말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확률 무슨 함수예요? 밀도 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 얘는 이상 확률 변수를 나타내어주는 함수. 얘는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어주는 함수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써져 있냐? Px는 x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k로 써져 있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확률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냐? 여기는 5분의 k, 여기는 2분의 k, 여기는 k, 2분의 k, 5분의 k가 돼요. 합계는 반드시 1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네들 싹 다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면 밑을 다 뭘로 통분해 볼 거냐? 10으로. 10분의. 얘 10으로 통분하면 2를 곱하니까 여기는 2k. 뒤에 거는 5k. 여기는 10k. 여기는 5k. 플러스 여기는 2k가 되죠. 근데 얘가 1이어야지. 그럼 여기는 10분의. 얘 더하면 24k가 되고 1이죠. 그럼 k는 뭐가 되냐? 12분의 5가 됩니다. k는 12분의 5.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px가 0보다 클 때야. x가 0보다 큰 값을 보니까 1하고 2잖아. 그럼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px가 몇일 때 1일 때 더하기 여기는 px가 몇일 때 2일 때. 그 얘하고 얘만 더하면 돼. 얘하고 얘만. 근데 얘하고 얘 더하면 10분의 7k거든.
근데 K가 12분의 5니까 10분의 7 곱하기 12분의 5 하면 되겠죠? 여기 나누면 몇 분의 몇이냐? 24분의 7이 된다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답이 24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확률 변수의 분산. 여기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공식이 EX에 대한 공식이 있고 EX에 대한 공식이 얘 더하고 곱하고 그래서 더해주면 기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였고, 근데 거기 보면 분산에 대한 공식이 뭐냐면, 분산에 대한 공식이 원래 뭐냐면 뭐의 평균이야? 분산이 뭐의 평균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근데 그것을 아마 62페이지 몇 페이지냐? 6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Vx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써지냐, 즉 분산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써지냐 이거 알아야죠. 제가 좀 뭐 문과반에서는 얘기했었는데 2학년 때 재편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재편평제 뭐냐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알겠죠? 은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분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흩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양수값을 가지거든요. 양수값. 근데 만약에 이거는 근데 공식을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 만약에 뒤에 거에서 앞에 것을 빼면 뭐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 그럼 분명히 그것을 계산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럼 보통 거기다 뭐만 붙여주면 답이 될까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답이 돼. 어차피 앞뒤 순서 바꿔서 뺀 거기 때문에. 근데 한번 얘기하자면 재편평지로 외워두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보는 문제가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63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3페이지 63페이지도 표가 있네요. 페이지 63 표를 한번 그려보면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0 1 k 반드시 여기 뭐 써야 되냐고 합계 반드시 써야 되고, 여기는 이제 px는 x 합계는 1. 근데 여기가 지금 확률이 a, b 2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첫 번째 힌트가 뭐라고 줘있냐면 px는 마이너스 1인 확률과 px는 0의 확률과 px는 1의 확률이 뭘 이루냐?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 써있어요? 순서대로 등차수예요. 등차수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뭐로 생각해야 돼? 뭐 생각해야 돼? 이거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요?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 뭐였어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가운데는 양 끝을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중간값이 될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같은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지금 얘 확률이 b잖아. 얘의 2배. 이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끝값을 더한 a 플러스 2분의 1로 쓸 수 있는 첫 번째 식이 나오죠. 뭐에 의해서? 등차 중앙에 의해서. 네, 두 번째는 어떤 식 하나인데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못 보이잖아. 그럼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돼. 식을 하나 더 어떻게 찾냐? 2의 x가 1. 봐봐. 2의 x가 1. 기대값이죠. 자, 기대값이 1이라는 얘기는 봐봐. x가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 k야. 근데 실제로 기대값을 계산해봤더니 1이라는 얘기는 뭐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게 높다는 얘기야. 얘가 나올 것이 높다는 얘기죠. 기대값을 해보면. 그래서 예전에 융합 수업에서 했던 게 농구 이제 코트에 넣는 것을 그때 여기 참여한 친구도 있나? 그때 체육 선생님한테 그걸 받았어요. 농구에 자유투를 넣는데
꼴대가 여기 있으면 자유투를 넣었는데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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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자유투 넣은 개수를 다 재가지고 그것을 여기 확률을 다 계산해서 기대값을 계산해 봤더니 얘가 여기에서 넣는 것이 높게 나온다. 이런 것도 예전에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기대값은 약간 그런 용도예요.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몇 가지가 있을 때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수치가 얘라는 얘기죠. 기대값. 근데 우리 다시 얘기했듯이 이 기대값 어떻게 계산하냐? 곱해서 뭐한다? 더한다.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하냐? 2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얘 곱하면 사라지네. 얘 곱하면 지금 뭐냐? 얘 K냐? K구나. 아니야. 얘 둘이 곱하면 뭐가 되냐? 2분의 1. 얘 둘이 곱하면 7분의 1K가 되겠죠. 그것이 1이라는 식이 있어.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보니까 미지수 하나, 둘, 세 개야. 하나 더 찾아야지. 뭐 찾아? 반드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 1 되는 거.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7분의 1은 1이다. 계산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다. 봐봐. 지금 A 플러스 2분의 1이 2B지. 그 얘 대신에 2B를 넣으면 얘 몇 B가 돼? 3B가 되지. 3B가 몇 분의 몇이냐? 7분의 6이니까 B는 몇 분의 몇이야? 7분의 2가 되겠네. 그 여기다가 뭐 쓴다? 7분의 2 쓰고 7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7분의 4는 A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A는 14분의 8 빼기 7이니까 여기는 14분의 1 14분의 1이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1인데 여기 14분의 1을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1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7분의 1K네. 근데 싹 다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14분의 1 빼기 2분의 1이 7분의 1K. 그럼 7분의 1K는 14로 통분시키면 14 더하기 1하면 15고 여기 14분의 7이니까 15에서 7 빼면 8이죠. 그럼 K는 몇 분의 몇? K는 다음에 7을 곱하면 2가 되니까 여기 4가 됩니다. K는 여기가 4예요. 이렇게 됐고 정말 틀리지 않았겠지? 않았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싹 다 지우면 돼.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표에서 뭘 구해야 되니까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 자, VX는 어떻게 구하냐? VX는 제곱평균이라고 했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우리 여기서 하나의 값은 주어져 있어요. 뭐가 주어져 있냐? 평균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말 그대로 제곱에 대한 평균이야. 그러면 얘 다 제곱시키면 돼. 여기다가 위에다 x제곱 만들어. 그럼 1, 0, 1, k제곱이지? k제곱이니까 몇이야? 여기 16이지. 그럼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얘끼리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색끼리 곱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14분의 1 더하기 어차피 여기 0이니까 사라지고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7분의 16이 되겠지. 여기다 뭐 뺀다? 여기 1 뺀다. 그럼 14로 통분시켜보면 14분의 여기는 1 더하기 7 곱하면 7 여기는 2 곱하면 32 여기는 1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40이니까 40에서 16을 14를 빼면 26이네. 그럼 14분의 26이 되어서 얘가 7분의 13이 된다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재평경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세특 쓰기 좀 좋은 주제가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기대값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많이 자주 쓰이는 부분이라 정리 잠깐 하시고 근데 어제 맛있긴 했더라 밥이. 근데 이제 그런 걸 먹여주면 단점이 눈높이가 올라가지. 다음 주 수요일이 더 기대되고 다음 주 수요일이 더 기대되고. 그치, 어쩔 수 없지. 우리 한 가지 정리만 하고 마칠게요. 거기 몇 페이지냐면 알아두셔야 될 게 64페이지. 64페이지.
64페이지 이것만 알아둡시다. 자, 세 가지 써볼게요. 세 가지. 자, 2ax 플러스 b. 여기는 vax 플러스 b. 여기는 시그마 ax 플러스 b가 이렇게 있죠. 자, 기본적으로 분산하고 표준편차의 관계는 표준편차를 구하고 싶으면 분산이 뭘 씌워요? 몇 씌워? 루트 씌워요? 루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식을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죠. 자, 얘는 뭐냐면 어떻게 써지냐? a 2의 x 플러스 b로 써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써지냐? 여기는 뭐가 되냐? a의 vx가 아니고 여기에 제곱. 얘가 제곱에 빠지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분산이 뭐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래서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 값에 a를 넣으면 빠질 때 a 제곱으로 빠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각 빠지는 게 a 제곱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b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예. 지금 이 b는 여기 쓰였어, 안 쓰였어? 안 쓰였어. 그 얘는 b가 100만이든 1000만이든 뭐 조든 어기든 간에 vax 플러스 b는 vax 플러스 b는 어떤 값만 영향을 주냐? a가 그 분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건 논리가 간단해. 왜 b가 분산에 영향을 안 주냐?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근데 여기 자료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간격이 여기가 2라고 해. 이해갔어? 2. 근데 우리 보면 얘를 하나의 직선으로 본다고 하면 y는 ax 그래프에다가 이 b만큼 뭐 해준 거야? y축으로 옮겨준 거지. 그럼 이미 b만큼만 이 b가 어떤 의미냐면 각각의 자료들을 각각 b만큼 올린 거야. b만큼. 그럼 올리면 b만큼 올리면 자료들이 이렇게 이동하겠지. 근데 분산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를 위해? 흩어진 정도야. 근데 b만큼 올려서 자료를 보는 거랑 b만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보는 거랑은 흩어진 정도가 어때? 같지. 그래서 이 b는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이것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표준편차예요. 근데 우리 표준편차는 뭐였냐면 얘에다 루트 씌웠다고 했죠. 그 얘는 뭐가 되냐? 절대값 a에 얘가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잖아. 루트 a 제곱 vx야. 근데 얘는 어떻게 쓰시냐면 루트 a 제곱 루트 vx인데 얘 루트 vx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x가 되지. 시그마 x. 왜냐면 루트 분산은 시그마니까 표준편차니까. 근데 여기 a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a라는 것 자체가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곱을 붙기 때는 얘가 뭐냐면 양수면 그대로 나오지만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거 얘기가 뭐냐면 여기다가 그 a의 절대값을 붙여준 걸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